김문환. 개인기로 빠져나왔다. 올라왔고요. 오영규. 소리. 야! 역시 이게 영웅이야. 이게 스타야. 손흥민보다 잘하는 선수가 없다니까 이 팀은. 그걸 마무리할 수 있냐 없냐 이게 스타야. 진짜 후려 갈겼습니다. 예. 소름이 쫙 돋네. 그것도 발리, 하프 발리로. 손흥민 욕하는 새끼들 다 꺼지라 그래. 네, 볼리팀입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이번에 미국에서 치러진 2연전, 미국과 멕시코 두 경기에서 2연승을 할 뻔했지만 추가 시간에 실점을 하면서 1승 1무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뭐 충분히 좋은 성과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원정이고요. 멕시코도 사실상 홈이거든요. 그래서 남의 안방 가서 1승 1무 했고, 그리고 두 팀 다 한국보다 피파 랭킹이 높고 개최국이고, 네. 여러모로 볼 때 상당히 괜찮은 2연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2006년인가요? 2006년. 2006년 이후로 한 번도 멕시코를 꺾은 적이 없기 때문에 오랜만에 멕시코를 꺾나 싶었습니다. 특히 이제 역전승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대로 끝났다면 막판에 지키지 못한 것은 좀 아쉬움이 있는데, 일단 선발 라인업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한범, 김민재 요 센터백 두 명을 빼고 싹 바꿨어요. 맞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선발 제외가 됐고 옌스 카스트로프, 이강인 선수 선발로 나왔습니다.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오늘 나온 멤버들이 그럼 다 2군이냐? 뭐 이건 아니긴 한 게, 네. 이강인 선수가 그리고 또 옌스가 네. 지난번 경기에서는 선발로 못 나왔지만 주전급 선수들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윙백에 김문환, 이명재도 원래 주전 경쟁 하던 선수들이고, 오현규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이 2군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건 많이 바꿨고 실험의 폭이 컸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게 이제 오현규가 스트라이커에 들어오고, 그리고 골문에 김승규가 들어오고 중원 중에 한 자리를 또 박용우가 돌아오면서 이런 게 어떤 효과를 낼지 많이 궁금한 상태에서 경기를 시작하게 됐죠. 네, 지난 경기처럼 3-4-2-1 포메이션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본선에 이 포메이션을 플랜 A로 쓰겠다는 마음을 먹은 걸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요즘 하도 열심히 밀어붙이고 있으니까. 네, 그렇죠. 지난 경기 때는 김진규, 백승호 선수 조합을 냈고요. 이번에는 그 둘을 옌스 카스트로프와 이제 박용우 조합으로 바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컨셉이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난번 경기 엔스가 좀 컨디션 난조로 선발을 못한 것도 있겠지만, 백승호, 김진규는 좀 비교적 이번 경기에 비하면 조금 더 이제 공잘 차는 조합으로 낸 거라면, 옌스, 박용우는 더 전투적인 조합으로 냈다고 할 수 있겠고, 박용우 전투적 아닌데라고 하실 수 있지만, 박용우 선수가 한국 중앙 미들, 수명 미들 중에서 체격 조건이 제일 좋다. 그래서 좀 많이 갖다 부딪히는 옌스와 덩치가 그나마 제일 좋은 박용우로 좀 피지컬 위주의 조합을 한번 꾸려봤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좀 멕시코가 어쨌든 거친 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 잘 먹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옌스 카스트로프의 첫 선발이기 때문에 좀 주목을 많이 받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후반에 좀 이른 시간에 좀 뺀 것은 의외이긴 한데, 이 선수가 좀 종쪽으로 많이 움직여주고, 특히 이제 경기장을 반으로 굳이 나눴을 때는 오른쪽으로 좀 치우쳐서 경기를 하는데, 이날 선발로 나온 김문환, 이강인 선수하고 좀 컨비네이션 하는 모습도 좀 있었고, 좀 더 우리 대표팀이 뽑아먹을 게 많은 선수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제 전반전에 경기가 그렇게 잘 풀리진 않았어요. 많이 좀 밀리기도 했고, 우리가 뭐 실점도 했고, 무엇보다 라울 히메네스 선수한테 헤더로 한 방에 너무 쉽게 골을 먹었는데, 이게 우리 약점인 것 같아요. 박스 안에서 제공권에 대한 거. 그리고 이날은 특히 유독 그 상대의 얼리 크로스를 거의 무방비로 허용을 하면서 박스 근처, 박스 안팎에서 상대 공격수들이 볼을 잡는 걸 굉장히 많이 허용을 했습니다. 네, 뭐 박스 안에서 한국이 경합에서 이긴 확률을 보면은 사실 승리 확률이 훨씬 높긴 할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애초에 얼리 크로스나 뭐 컵백이나 뭐 땅볼 패스 뭐가 됐든 페널티 박스 안에 공격수한테까지 공이 너무 자주 들어온다. 네. 한국은 뭐 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오현규한테 간 공 횟수가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적거든요. 근데 멕시코는 선발로 뛴 라울 히메네스, 교체로 들어온 산티아고 히메네스, 공을 완전 잡지 못하더라도 네. 그 선수가 수비수랑 비비다가 떨어져서 옆에 있는 선수가 잡는다든지 이런 상황을 계속 만드는데, 한국은 그런 도전적인 50대 50의 상황에서 잘 올리지 않는다. 이런 도전적이지 못한 경기 양상이 조금 아쉬웠다. 우리가 황인범, 이재성이 없이 치르는 경기가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일단 홍명보 감독 부임 이후에는 뭐 동아시안컵 빼면 네. 처음이죠. 뭐 어쩔 수 없이 후반전 시작과 함께 투입이 된 손흥민 선수.
손흥민, 김진규 선수가 이제 투입이 됐고 카스트로프 선수하고 배주로 선수가 빠졌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손흥민 선수가 지난 미국전 때는 톱으로 나왔지만 이번 경기에는 그 왼쪽 윙어로 시작을 했는데 들어오자마자 확실한 존재감 보여줬습니다. 일단 전술적으로 네. 이런 선수가 필요해요. 저희가 뭐 프리베스트 얘기하고 계속 얘기했지만 3-4-2-1에서 2라고 해서 두 명 다 그냥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성향의 선수로 배치하면 측면 공격도 안 되고 침투도 안 되고 최전방에 스트라이커도 고립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손흥민 선수는 뭐 경력도 많고 기동력이 좋은 선수답게 측면으로 빠져서 윙도 해주고요. 스트라이커 옆으로 올라가서 제2의 공격 역할도 해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활동 반경이 넓은 것과 동시에 결단력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죠. 그래서 한국 선수가 동료가 패스를 할 수 있는 코스를 빨리 열어준다. 그러면서 공격 템포를 높여주는 중요한 전술적인 기능을 했습니다. 그래서 0대1로 뒤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골이 필요했던 그런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정말 보신 분들 다 그렇게 느끼셨겠습니다만 정말 뜬금포였거든요. 네. 반대쪽에서 김문환 선수가 거의 뭘 뺏겼다 싶은 상황에서 살려서 크로스로 올려줬고 오영규 선수가 경합해가지고 이걸 떨고 줬는데 그 뒤에 있던 손흥민 선수가 그 왼쪽 박스 안쪽 거기서 왼발로 바로 때릴 줄 몰랐습니다. 네, 잡지 않고 땅에 튕겨서 네. 살짝 뜬 것을 그대로 왼발로 뭐 이거는 슛을 했다라기보다는 이제 후렸다라는 말이 어감이 맞을 것 같은데 네. 후렸고 그래서 골키퍼 머리 위로 지나가는 네. 강슛을 골 상단으로 꽂아 넣었고 일단 뭐 양발 가리지 않는 엄청난 슈팅력 필요할 때 정확히 필요한 곳에 있어주는 스타란 무엇인가 네. 이게 스타다. 스트라이커 옆에 올라가서 순간적으로 투톱을 만들어줄 수 있는 전술적인 능력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좀 집약된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이드에서 볼을 잡았을 때 어떻게든 볼을 처음에 받는 그 동작도 그렇고 어떻게든 박스를 지향하는 움직임을 손흥민 선수가 들어오자마자 보여주기도 했었고 뭐 다 떠나가지고 그 장면에서 그러니까 땅볼로 오는 거를 하프 발리로 이렇게 때릴 수 있는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웬만한 선수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슈팅에 대한 자신감이 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들어가는 것도 너무도 호쾌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진짜 이 골 장면은 여러분 여러 번 돌려보시면서 시원함을 느끼셨으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요. 아무튼 이 동점골이 적절한 시점에 나오면서 분위기를 우리가 많이 가져왔고 그 전까지 많이 좀 밀렸던 경기 흐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10분 만에 또 오영규 선수가 이번엔 반대쪽에서 오른쪽으로 빠져있다 들어오면서 또 아주 또 멋진 역전골을 또 만들어냈어요. 네, 이강인 선수가 이날 뭐 패스는 굉장히 결정적인 패스가 한 3개 정도 있었고 네. 사실 아무리 좋은 플레이메이커라고 해도 멋진 스루 패스 한 경기에 3개 하기 쉽지 않긴 해요. 그래서 그것만 보면 할 건 다 하긴 했어요. 네. 그 전에 빌드업이나 볼키핑 과정에서 아쉬운 것도 있었지만 스루 패스는 좋은 게 몇 개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 오현규가 이제 약간 측면으로 빠져서 침투에 들어갈 때 정확한 스루 패스를 정확히 넣어줬고요. 네. 오영규 선수가 사실 슛하기 좋은 자리가 아니었는데 또 스트라이커라면 완벽하지 않은 위치에서도 후릴 줄 알아야 된다. 나는 후린다. 그래서 후려 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키패스를 3개를 기록을 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어시스트가 됐는데 또 오영규 선수가 이날 전반전에는 거의 뭐 기회를 못 잡다가 후반 들어서 결정적인 상황에서 골을 만들어냈고 근데 이 골은 좀 개인적으로 빵 터졌던 게 골 넣고 오영규 선수가 준비를 마음속으로 하고 들어온 것 같아요. 골 그쵸. 넣자마자 바로 그 바지 허벅지 올리고 그 스타킹 아래로 내리면서 자기 무릎 가리키면서 이렇게 예. 세레머니. 자, 정확히 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니네 뭐라고 했어? 라는 제스처와 그렇죠. 뭐 괜찮은데? 네. 라는 제스처 등이 있어서 너 내 무릎 가지고 뭐라고 했냐? 골 넣는 무릎 안 보여? 약간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걸로 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서사를 아는 분들이 볼 때 진짜 빵 터질 수밖에 없는 셀러브레이션이었고요. 그 슈트가르트가 영입한다고 데리고 와놓고선 메디컬 테스트에서 이상하게 트집 잡고 가격 후려치려고 하다가 뭐 다들 아시죠? 예, 그런 좀 약간 상도에 어긋나는 짓을 했기 때문에 사실 오영규 선수가 멘탈적으로 상당히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인터뷰 때는 굉장히 쿨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쿨할 수가 없는 일이었고 결국에는 인터뷰에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경기장에서 실력으로 자신의 어떤 그 억울함을 떨쳐내는 아주 멋진 골 장면을 만들어냈다는 거 아주 인상적인 득점이었습니다. 자, 그 뒤로 우리가 리드를 잡았고 시간이 사실 많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좀 잠글 거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좀 잠그는 듯한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계속 멕시코한테 킬패스 내주고 팅 내주고 그러다가 추가 시간 들어가자마자 실점을 해서 이제 비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사실 좀 막판 운영이 고질적인데 잠글 거면 진짜 잠그던지 안 잠글 거면 압박을 하던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어정쩡하게 네. 이도저도 아니게 하다가 막판에 뭐 대충 제 감으로는
한 10분 정도 동안 멕시코가 한국 페널티 박스 안으로 집어넣은 공 횟수가 한 10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계속 넣었고 네. 그 중에 하나를 실점으로 허용을 했다. 근데 실점 장면 직전에도 보면 수비를 이중으로 막 치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수비수들 외에 미드필더들은 저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압박도 안 됐으니까 문전도 발공이 들어갔고 거기서 이제 산티아고 히메네스 선수가 AC 밀란의 주전 스트라이커다운 멋진 마무리 기술로 김민재를 앞에 놓고 속이고 넣으면서 마무리해냈습니다. 네. 우리가 이번 2연전으로 뭐 피파 랭킹이 크게 올라갈 것 같지도 않긴 합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좀 다양한 선수들을 최대한 테스트를 하면서 또 3-4-2-1 포메이션의 가능성을 봤다는 거는 분명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이번 소식 이후에 홍명보 감독의 좀 이상한 인터뷰로 인해서 주장 뭐 맞기네 마네 뭐 이런 논쟁이 좀 있었는데 이 포메이션에서도 손흥민이 결정적인 인재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줬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는 쏙 들어가지 않을까 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이 포메이션에서 훨씬 좋다. 네. 사실 기존 기존의 결과적으로 4-2-3-1에서 손흥민 선수가 정확히 어울리는 포지션이 딱 있지가 않아서 그거 찾느라고 벤투 감독 때부터 많은 모색을 해왔거든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전형적인 톱도 전형적인 윙도 아니기 때문에 요게 오히려 잘 맞아요. 전형적인 톱도 윙도 아닌 선수가 3-4-2-1이 오히려 더 잘 맞고 그런 면에서 저는 이번에 안 불렀지만 나중에 황희찬 선수 와서 이 포메이션에 뛰어보면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톱도 윙도 아닌 선수. 대충 이번 2연전과 가용할 수 있는 자원 통틀어 봤을 때 이 대형을 유지한다면 앞으로 선발 라인업의 후보들이 오현규, 손흥민, 이강인, 이재성, 황희찬 이 정도 있다고 생각하면요. 세 자리 가지고 너댓 명이잖아요. 네. 손흥민 시프트를 상시 준비할 수 있다. 오늘 손흥민이 토빅에 이선이기에 니들 모르겠지? 이걸 상시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 자리에 고정한다기보다. 오늘 손흥민 선수가 대한민국 역대 A매치 최다 경기 출전 기록 경신을 했습니다. 타이 기록을. 타이 기록. 네, 네. 차범근, 홍명보 두 분하고 손흥민 선수가 단독 1위가 되기까지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다음 달에 뭐 소집이 아마 될 테니까. 그렇죠. 역대급 그런 역사를 쓰는 경기에서 또 두 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는 거 굉장히 좀 의미가 있고요. 근데 뭐 기량적으로도 그렇고 뭐 사실 대표팀에서 여전히 최고 에이스라는 걸 본인이 확실히 좀 보여줬다는 점에서 네,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런 의미를 좀 더 우리가 되새길 수 있는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멕시코와의 미국에서 열린 A매치 평가전에서 우리가 2대2로 비겼다는 소식 정리해봤습니다. I keep sinking deeper, lost in my own shadow. The world's faded, it feels like I only exist here. I wanna find the light, but it's so far away. I can't see anything through my